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예, 달력을 제가 넘겨놓지 않았네. 7월 1일입니다. 하반기가 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상반기가 끝이 나고 자 1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안동데일리가 지금 열심히 취재해서 진도가 이제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감하게 그 썸네일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내용도 굉장히 그 중대한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실체가 드러난 신디지털 시대 사기 선고가 터진 대한민국. 예, 아무튼 뭐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1960년 이래에 지금 1960년을 빼면은 몇 년입니까? 62년 만에 그러니까 60년 만에 예, 2020년 4.15 총선 60년 만에 다시 재현된 그죠? 사람의 나이로 치면 환갑인데요. 다시 이제 부정선거가 터졌는데 지금 이 선거는 뭐 기존의 선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목은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제목은 그 실체가 드러난 신디지털입니다. 예, 사기 선거가 터진 대한민국 사악한 비밀 선거 위반 해결책은 그리고 중앙선관위 내 불순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하라. 빨리 체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를 그 지금부터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제는 선거에 대한 그 용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가 그냥 뭐 도장 찍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표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아날로그로 우리들이 선거하는 것 방식은 아날로그로 이제 했죠. 그런데 이 그 디지털이 들어간 부분이 사전 투표용지 발급 받을 때 그리고 그다음 개표 때에 이제 그 디지털 정보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이미지 그 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그게 이제 우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약점을 이 그 불순 세력들이 이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조차도 속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그 직원들도 99.9%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이것은 뭐 완전히 무시한 조사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조의 그 목적에 따라서 선거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을 지닌 그 기관이 그 공직선거법 1조입니다. 그 밑으로 나온 여러 가지 규칙,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아마도 이 불순 세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순 세력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선관위 직원이 지금 서버에 일련 번호와 그 썸네일 제가 아까 기록했죠. 일련 번호와 그 신상 정보 그리고 기표한 후보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모아지면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개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밀 선거를 완전히 비밀 선거의 반대말이 공개 선거죠. 근데 이 하는 방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 투표할 때 이 비밀 선거가 지켜지는 줄 알고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을 속이다가 지난번 6월 총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 준비 서면에서 그 원거 측 현승단 변호사가 제기했던 그 로그 파일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라고 라는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고 측 변호인이 답변을 했죠. 한 것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계속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서버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으니까 어제 방송한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영우 그 IT 전문가가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뭐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를 받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범죄형 뭡니까 소스 코드였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코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뉴스를 부정선거에 관한 뉴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국제선거 전문가와 이제 채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 국제적인 그리고 뭐 아주 능력 있는 국제 선거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인 그분의 지금 코치를 받고 아니면은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선관위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지금처럼 서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이 기록 어떤 기록이냐 민감한 기록입니다. 일련 번호 그리고 신상 정보 그죠?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신상 정보. 이걸 제가 화면 전화를 안 하고 했네요. 자, 뒤에 보이시는 이것이 이제 바로 명부 당말기가 보이죠? 이것은 사전선거 때 이제 사전선거 투표소에 가면 이제 명부 단말기를 통해서 선거 임명부 등재를 확인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이제 본인 확인기, 그 옆에 있는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이제 명부 단말기, 선거 명부의 등재를 확인하죠. 이 사람이 이중 투표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의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은 파랗게 된 부분은 이제 뭡니까 지문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서명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부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서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장갑을 벗고 이거 지문을 찍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받은 선거 사무원이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카드 넣는 것처럼 신분증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또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인식할 때의 서버에서는 딱
가지고 그 정보를 그 순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 인터넷 그 IT 분야의 IT 전문 용어로는 트랜잭션. 그래서 이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사전투표용지 이 사람 이상이 없으면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는데 거기에 일련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련 번호가 매겨지죠. 그래서 마지막 일련 번호 7자리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난수로 아니면 랜덤으로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 신상 정보의 정보와 그다음에 일련 번호 정보가 한 테이블에 그러니까 찾고 있는 거죠. 아까 트랜잭션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에 각각으로 이제 별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트랜잭션에 그러니까 신상 정보와 일련 번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연결이 그죠 역추적할 수 있는 선거인을 역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 번호와 신상 정보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이 사전 투표하니까 4, 5일 동안 어떤 분은 4일 전에 어떤 분은 5일 전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관 기간이 있죠. 그 보관 기간에 아무튼 어쨌든 뭐 표가리를 했겠죠. 이 불순분자들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표장에 이제 본투표 날 또 본투표가 끝이 나면 이제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지 분리기를 지나갈 때 투표용지 특히 그 사전 투표용지를 본투표용지도 스캔하죠. 그죠? 근데 본투표용지에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일련 번호를 찍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것은 공직선거법 제 146조 3항 투표 익명성을 지킨 거죠. 근데 지금 제 화면에 있는 그 화면으로 보면은 지금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그 왼쪽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지킴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146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전투표용지의 일련 번호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이거를 때는 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와 또 뭐 저기 기표한 후보자 한 명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투표했다는 것이 나와 있죠. 근데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QR 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있고 그 일련 번호를 이제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원래 남으면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1조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불법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뭐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앙선관위의 전체 직원이 아니라 그 상급자들이죠. 이런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부 단말기 그리고 본인 확인기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기 등 그리고 QR 코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투표지 분리기에 전산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것들 해서 쭉쭉쭉 가면은 전산과 이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데 투표지 분리기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개수할 때도 우리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투표지 분리기
개수기로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보통 그 기계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감시와 그 견제를 무마하면서 이 과학적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그 시스템으로 해서 2002년부터 도입한 이 사전 그러니까 투표지 불리기.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전 투표기였습니다. 근데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예? 투표 전자 투표기에서 전자가 들어가면 들통날까봐 그런 것까지 이제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반역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범죄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빨리 그 체포하든가 아니면 군대에서 지금 이러한 지금까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예? 총선을 부정선거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와 신상정보 그리고 기표 후보가 이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래서 사전투표 하신 분은 미안하게도 내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기록이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선관위는 왜 이렇게 위험하고 민감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앙선관위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 남는 거 그것은 서버에 기록 남는 거 그것은 장애 시에 복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데이터베이스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데이터가 남는 것이고 우리는 열람이라든지 심지어 장애 복구 시에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완전 범죄자가 이제 그 범행을 부인하는 전형적인 그런 논리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그 비밀 선거를 위반한 중앙선관위의 불선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하라까지 지금 온 겁니다. 저는 뭐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중에 제 얘기가 틀렸다면 제가 얘기한 발언한 내용 중에서 큰 줄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잘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가 빠졌네 이라면 인용하는 말을 하면서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선관위 왜 그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를 서버에 저장하겠습니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했습니까? 이유 대보세요. 당신들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AWEB이라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그죠? 아시아 저기 못사는 아시아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아닙니까? 필리핀, 필리핀이죠. 필리핀도 있고, 그죠? 근데 필리핀을 제가 그 선거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필리핀은 어떻게 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들여오려고 하다가 결국 한국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벌써 부정선거 감시하는 것 단체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필리핀보다 더 잘 살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그리고 민주화도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필리핀은
그 한국에서 제안한 그 투표 시스템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죠? 필리핀 아시죠? 독재 국가. 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탄자니아의 아주 그 작은 주 탄자니아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잔지바르라고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탄자니아에 있는 그 섬인데요. 그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게 지금 네, 투표 용지입니다. 여기는 사진까지 들어간다고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같은 번호가 여기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일 투표하러 가면은 이게 그 한 장은 하나는 여기서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받아서 이제 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기표를 하는 겁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명이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죠. 하고 요거는 뭐냐? 그 우리가 당일 선거할 때 삼각형으로 된 것처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번호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 선거가 1995년도에 이제 이런 투표 용지가 오니까 이때 야당 지지자들이 이때 투표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때. 네. 그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그러면서 이제 야당 지지자들의 주장은 뭐냐? 이렇게 지금 선거를 하면 투표한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추적할 수 있지 않느냐,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추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1995년이니까 이때는 아날로그 시대 때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IT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그 투표용지, 당일 투표용지와 사전 투표용지가 다르죠, 그죠? 근데 이 QR 코드를 집어넣음으로써 아까 메커니즘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에서 신상 정보 그리고 일련 번호를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일련 번호와 기표한 후보자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해 버리면 조충현이가 어느 후보를 찍었네? 이게 조충현이가 국민의힘 지지자구나. 저놈은 좀 요주 인물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지자가 누굽니까? 빨리 검찰하고 경찰은 이거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투표를 해서 조작해서 사기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자격 없죠. 가짜죠. 가짜. 아니 이거 빨리 그 수사해가지고 국정을 지금 난맥상이 지금 바로 드러나는데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 하고 다시 선거 무효선언하고 이 관련자들을 일단 색출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그리고 또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재선거를 해야 되겠죠. 하고 또 군은 지금 외부에 있는 그런 적들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 적들
내부에 있는 적들. 문재인이 빨갱이다. 이런 얘기 고영기 변호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말 못하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자기 나라처럼,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자신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아주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은혜를 은혜로, 은혜를 뭡니까? 은혜를 갑자기 생각나네요. 원수, 그러니까 보복으로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이상한 일들, 그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비밀선거를 위반한 중앙선관위 불순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법 이름으로 체포하고 헌법과 법률에 재판대에 세워서 그 죄의 대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선관위는 왜 위험하고 민감한 정보를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트 침해입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대한민국에 있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제가 사전투표했다면 제가 사전투표했는데 다 들여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 오늘은 뭐 동시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나 이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동데일리가 규모가 작고 영세하지만 언론사입니다.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어디서 왔느냐, 이 부정선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제가 한번 또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무효소송 피고 중앙선관위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금까지 2014년부터 5월 때까지 마지막 최종 변론 때까지는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기록이 선관위 어디에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싹 바뀌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장난 안 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깜깜이 투표를 하고 있고, 이 선관위는 마음대로 우리 투표와는 상관없이 개표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변호인 측에서 지난 참고 서면에서 밝힌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의 기록이 남는다고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공직선거법 제 146조 3항을 146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이 피고 측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죠. 그동안 주장과 상반된 얘기를 법정에서 했으니까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제출까지 했으니까 동행사,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투표의 비밀 원칙, 아주 중요한 비밀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원고와 재판부를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비밀 선거를 위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를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감히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자행했다. 이것은 이것이 BBC나 그 권위 있는 세계적인 뉴스 언론에게 이제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 이것은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 관심사가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IT에 잘 모르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행위가 를 저지른 피고 측은 이 범죄 행위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고 당장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원칙이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이 IT 업계의 이 종사자들의 애국심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에 불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누가 서버의 이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게 지시했나? 그죠? 그 지시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빨리 체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계 최고 그 국제 선거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밀 선거가 뭔지 물어보면은 저도 지금 솔직히 말을 못했습니다. 비밀 선거가 뭡니까? 비밀 투표제에 의한 선거. 그럼 비밀 투표제에 의한 선거는 뭐냐?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는 선거입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겁니다. 어제 방송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4년이죠. 2017 5월 달에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17, 18, 19, 20, 21, 22.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동안 여러 그 법률, 그리고 저는 재판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막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선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전하게 그 중앙선관위의 이 사기 신고 이놈들을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고 처벌하고, 이 2020년 총선은 무효고 새로 그 선거를 하고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해오다가 이 거짓말이 들통났고,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것은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6.25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도왔듯이 이게 뭡니까? 자유시정이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중공군 그리고 소련에서 소련군 그리고 북계군 이렇게 해서 3개 공산 진영과 이제 싸운 거죠. 6월 25일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게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그냥 뭐 북한 북쪽하고 남쪽하고 한 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라는 것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종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 국민을 속이는 아주 사악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외국에도 알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국제적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 많은 우리 안동데일리를 보고 계시는 뭐 프랑스, 영국, 뭐 유럽의 국가 그리고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뭐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 이런 뭐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업무차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부정선거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상구 대선 전에 이 특수봉인지라고 하죠. 봉인지에 1년 번호를 넣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있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 있는데 이것을 떼내던가 아니면 서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 조건은 뭐냐? 그 서버에 있는 것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수사해서 이 범인, 어떻게 이렇게 그 개인의 사생활을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정치적 견해를 가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아니고요. 불순 세력들이죠. 그래서 들통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4.19, 그죠? 4.19, 고려대학교에서는 4.18 혁명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사기로 쳐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 제도적으로나 더 나은 나라인데 지금까지 지금 취재하면서 감히 평을 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겉만 화려했지 속은 텅 빈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부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이어진 방송이 요즘 뭐 이준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30대인 이준석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조사 득표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해 43.82%로 1위를 차지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2위.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선되는 거 보셨죠? 네? 자, 이게 지금 이때 2021년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2021년이니까 6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그죠? 넘었는데 이때 그 투표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당원 조사 득표율, 그다음에 국민 여론 조사까지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왜 일반 국민 여론 조사가 필요합니까? 당내에서. 저는 이것은 트로이 목마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나쁜 뿌리로 남아있는 공작 정치의 끝판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는 당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 그리고 공천 그리고 그 당내에 있는 많은 그 인재들을 키우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도 얻고 그다음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엄청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런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끔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되었건 간에 상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초반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아무리 그 해도 이건 여론조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기에 46.2%인가 뭐 7%인가 뭐 얻었는데 바로 그냥 80% 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지지율을 참 이게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6%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문재인은 또 특별한 그 이유도 없이 지지율이 그냥 막 80%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윤석열은 거꾸로 4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대통령한 지. 이런 것들이 보면 불순 세력의 공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언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하고 있죠. 이거 나중에 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 다른 뭐 의견들이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8명 보시는데요. 뭐 계속 하겠습니다. 힘이 빠지는데요. 아무튼 계속하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공작 세력에 의해서 운명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온갖 갈등과 분열이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통합의 정치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워 국가의 세워야 국가의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인 상태입니다.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신이 한 말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죠? 이런 강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선거의 진실이 거의 드러난 거죠. 이게 핵심은 드러난 겁니다. 왜 서버에 일련 번호 정보, 신상 정보, 그리고 그 기표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빨리 수사기관은 그 범죄자들을 빨리 체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이건 또 참 아이러니한데 선관위 직원들이 아마 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취재 쭉 해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 직원들은, 대다수 직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이런 기록들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아하죠. 지금 부정선거 났다고 하니까. 왜냐? 선거관리위원회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핵심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 이 불순 세력들은 이렇게 이런 그 전자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쉬웠는데, 근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지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젊은이들은 많이 알 건데, 젊은이들이 좀 나서서 옳은 소리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마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이게 정말 우리 상층부에서 그랬어? 그러면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민경호 후보나 국토범, 그리고 그 한교안 대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거 선거의 전 과정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된 자유민주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을 끌어올릴 수 있죠.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그 제도에도 맞지 않는 얘기죠.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그리고 그 공개를 하고, 그걸 검토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좌파들이 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국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제가 소스코드 공개한 나라가 있다고 했죠. 그 나라가 지금 또 생각이 필요해서, 나라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소스코드를 공개한 나라가 있습니다. 갑자기 잠깐만요. 저거 유럽 지도책을 보고 있는데, 에스토니아는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1995년 이게 잔지바르고 이 잔지바르의 큰 탄자니아의 한 주인 잔지바르에서 이렇게 투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놓고, 그죠? 그런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투표하러 갔는데 등재번호를 옆에 그를 이제 투표용지를 주면서 옆에다가 일련 번호 적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방지하는 것이 투표의 익명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정보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은밀하게 싹 빼돌리다가 들통난 사건이 2020년 4.15 총선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수가 굉장히 작네요. 근데 좋아요는 많이 눌렀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할 때라고 여기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해외에 계신 그리고 자유민주국가, 특히 해외에 계신 자유민주국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성관이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테러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 1일 하반기 첫날 금요일에 늦은 밤 10시 52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안동데일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할 말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조금 피곤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